나를 사랑하는 5문장을 만들어 와봐. 유독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학생이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위축되었는지 물어보니 영어를 못하잖아요. 라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을 잃어야 할 만한 일일까?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독특한 숙제를 내주었다. 너를 사랑하는 5가지 문장을 만들어 와봐. 아이는 그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너는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 너는 겸손해서 참 사랑스러워. 너는 성실해서 사랑스러워. 너는 순수해서 사랑스러워. 너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서 사랑스러워. 아이는 이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겸손해서 사랑스러워 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이는 맑은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목소리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숙제를 잘해오는 것도 유달리 태도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보내주려고 한다. 그것은 이른바 작은 사랑의 선물이다. 아이의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다. 거품 실력. 목동에서 초등부 매니저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자신이 실력이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몇 문장을 물어봐도 해석을 못하길래 그 아이가 여지까지 배웠던 책들을 다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책들은 대학교 수준의 책들이었다. 아이는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구경만 하고서 자신이 영어 실력이 높다라고 착각하는 대표적 수업 형태를 받은 아이였다. 자기 수준에 맞게 상담을 받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학원들은 굉장히 많이 거품이 있는 수업을 하고 데미지 상담으로 등록시켜 세월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서 글을 써본다. 우리 아이 레벨이 이런데 조금 더 높은 데 들어가서 안간힘을 쓰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낮은 레벨에서 용두사미가 되어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잘하는 아이들과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하려고 하는 애들과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자라도 공부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지만 아이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 무시받는 분위기가 고착화되면 아이는 자기는 열등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 실패감 속에서 좌절한다. 아이가 하고 있는 교재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 교재의 한 문단만 직접 찍어서 해석을 시켜보시라. 그리고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아이 레벨이 맞지 않은 수업을 그냥 구경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전기세 내는 그룹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어느 기간 공부를 시켰다면 아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 초5 되는 여아가 영어를 학습으로 여기고 기쁨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카페에서 선생님 글을 우연히 보다가 영어쌤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초5 되는 여아가 영어를 학습으로 여기고 기쁨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 기관에서 아이의 적성 검사나 아이의 지능 검사 등도 함께 해보고 아이의 적성이 어느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지 부모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수학적 재능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개발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아이는 장점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결국은 그녀는 전공을 문예 창작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의 학습에 흥미가 없다면 일단 아이가 과부하에 걸려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과목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문어발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조금 정리하는 것도 좋고
아이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집중시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는 입시 때문이라도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쪽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쪽의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읽기를 좋아한다면 읽기로 수업을 먼저 시작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낀 다음 다른 쪽으로 확장해 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10대 아이들은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외국 노래도 한번 들려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매력을 느낀다면 가사를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영어 음악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뷰티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자아이들은 아마 많을 것입니다. 뷰티나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영어 컨텐츠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어 쪽 에너지와 텐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서 에너지와 텐션이 있는 인적 자원의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의욕적이지 않지만 선생님의 명랑하고 쾌활한 에너지를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영어는 재미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텐션이 넘치셔서 그분을 보고 좋아하게 되어 한문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뒷자리에 있다가 앞자리 아이와 자리까지 바꿔서 수업을 들었고 한문 100점을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까지 중국어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영향이 제 인생에 획을 그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선생님을 찾아주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부모의 섬세한 노력과 인도함으로 아이는 도움닫게 하여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꼭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 떨어졌는데 되시겠어요? 자주 보는 글 중에 하나가 대형 학원에 테스트를 보러 갔다 상처를 받았다는 글이다. 사람들은 대형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다가 왜 이렇게 실력이 떨어졌어요? 감 떨어졌는데 되시겠어요? 이제 오셔서 어떡하시려고요? 이런 말들을 직접 들었다라는 표현을 모았다. 부모도 아이도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다른 곳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건강검진 때 몸이 아프다고 수술이나 시술을 요구받았을 때 한 병원에서 그냥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세 병원 정도를 가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나서 상처를 받고 걱정이 되어 불안해진 부모들은 그곳에 상담 기술에 말려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등록하고 아이들에게 푸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위축된 마음으로 불안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집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언어는 동기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불안이 적을 때 습득된다고 전문가가 말한다. 원어민보다 다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배워야 한다. 성실한 원어민들은 정말 드물다. 20년 넘게 어학원에서 일했지만 수업 준비하는 원어민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상대의 비주얼이 외국적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고 해서 배우는데 아이가 저절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루키즘,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강한 한국에서 원어민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전기세를 내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들의 한숨을 듣는 경우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의 감정까지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다면 학부모들은 이제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들의 데미지 상담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에 말려들어 등록해봤자 아이들은 강력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며 공부할 건데 그것이 어떻게 실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이들의 분노만 커질 뿐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있다. 다정한 그들에게 배우게 하라.